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60대 할머니가 되신 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연을 재미있게 듣는 편인데 드라마보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끌리곤 합니다. 때때로 사연을 듣다가 내가 이야기를 보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용기를 내기 쉽지 않았지만 익명이라는 것에 위안을 받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몇 명이나 만나보셨나요? 그중 믿음직한 사람은 몇 명이나 계셨을까요? 인간관계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라는 말처럼 사람 관계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배워나가는데 인간관계는 항상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된다고 해서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한 알 수 없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 관계가 정말 어렵고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60대이지만 아직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맨 처음 시작했던 그날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믿었던 그 사람이 저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렇게 제 삶을 다 바꾸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변했어요. 몇십 년 전 20대 초반에 만난 남편과 사랑에 빠져 결혼한 후 우리는 서로가 이해해주고 지내왔어요.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밝게 비춰주며 살았죠.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했어요. 결혼은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사랑으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어요. 돈 문제나 어려움은 같이 해결할 수 있었고 무대론 무슨 일이든 함께라면 괜찮았어요. 그냥 서로를 사랑하며 살고 자식을 키워가며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가르쳤어요. 남편이 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젊은 살이 남은 저는 과부가 되었어요.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남기고 살아야 했죠. 그때부터 모든 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힘겨워해요. 나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은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 시작한 것처럼 다시 일어서기 힘들었고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알았죠. 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며 지금의 제 모습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저의 삶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외로운 삶이지만 그래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느꼈어요. 온전히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남았죠. 나의 인생은 흔적을 없애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 없이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왔기 때문에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다행히 손에 쥐는 것이 있었지만 친척이나 친구들도 어려운 처지에 도와줄 마음을 내지 못해 나 역시 사정을 알아보며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나서 남편을 보낸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이 아들과 함께 앞날을 위해 생활수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행복했지만 가난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던 것이 못해서 돈이 필요하고 웃음이 필수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면서 도보로 2시간을 걸어 다니며 돈을 모아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줄 때 행복을 느꼈고 누군가를 위해 수고해도 돌파구는 없고 경험에 반해 인생이 그런 곳임을 알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겪어내는 것이 어렵고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은 마음에 품겨야 할 것이지만 그때는 정말로 어려웠죠. 이제 돌아보면 그런 어려운 일들도 시간이 흐르면 지나갈 일이었을 터인데요. 그때는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아마도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삶이 더욱 괴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옆에 의지할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타라도 해서 감정을 토로하고 울고 싶었을 텐데 제 곁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들을 붙들고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남편도 없어져서 그래서 오직 제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면에서 슬퍼하고 고생을 참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들에게 더 의지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내 삶이 얼마나 힘들어도 우리 아들이 잘 자랄 수 있고 행복해진다면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덕분에 제가 아들 덕에 살았어요. 하나뿐인 우리 아들을 잘 키우지 못한다면 나중에 남편의 얼굴을 직시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아들 하나는 잘 키워야겠다 생각하고 많은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줄 수 없었지만 언제나 내가 주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걸까요? 아버지가 없다고 한 번도 원하지 않았고 가난한 집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참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이 생각하면 늘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물론 제가 남편 없이 혼자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열심히 살았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말을 안 한다 뿐이지 제 앞에서 아버지 보고 싶다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견뎌낸 아픔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괜한 부담감에 혹시나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어디서 무시나 편견이라도 받을까 늘 걱정이 많았는데, 아들은 그런 제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만큼 참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일찍 철이 드나 들은지 엄마 고생하는 거 알아서 그런지 제가 죽기 전에는 용돈 한 번 달라는 소리 한 적 없었고, 그 나이 때 보통의 아이들과 달리 공부하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책 붙잡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얌전하기는 또 얼마나 얌전한지 저는 따로 속 썩은 일이 없었어요. 게다가 지 아버지를 닮았는지 재주도 많고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곧잘 했으니 더 바랄 게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남편 없다 돈 없다며 무시를 당하던 저도 그런 아들 덕분에 그나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내가 잘났다는 소리보다 내 자식 잘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죠. 남편이 너무 일찍 떠나는 바람에 내가 참 복 없는 사람인가 보다 주눅이 들었는데, 남부럽지 않게 잘 자라준 아들을 보면 내가 그래도 자식 복은 있는 여자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난 자식이어도 부모님의 후원 없이 혼자서 자라는 것은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한 가족이 사는 게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깊은 마음씨와 말수가 없어서 자기 일을 하더니 나이가 좀 들어서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꼭 마련해 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국어를 하더라도 자식에게 부족한 것이 없길 바라면서 누구에게든 국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고생해도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고, 적은 살림으로 등록금을 마련해서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대학만 가면 끝이 아니지만 그때 한 고비를 넘긴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었고, 아들이 갑자기 커버린 것 같아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놓고 남편과 둘이 여행을 다니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나도 벌써 늙은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옆에 친구 하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 대신 시간을 보낼 사람이 없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아들 뒤를 쫓아다니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고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어서 적절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보람 찾기 위해서 봉사를 선택했지만 봉사가 제게 큰 보람을 주는 줄 몰랐어요. 무상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게 신기했어요.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도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보육원이나 다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이 일이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동안 아들은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돈이 없으면 취업조차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덕분에 해외어학 연수나 기업 연수를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다녀왔고 방학 때는 엄마 도우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나는 그런 점을까지 모르고 그냥 휴식을 취할 것까지 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그의 아들은 착한 아이이지만 두 쪽으로 많이 곤란한 상황에 놓인 듯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았고 그의 부모 지위가 너무 넉넉하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취업 준비 대신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스펙이 부족해서 취업이 어려울 것도 있지만 변리사가 더 맞을 것 같다며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아들이지만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에 가야 하는 등의 어려움 때문에 꿈을 접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리사가 되어 살아보려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만큼 이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입학도 못하면 취직이라도 쉽게 했으면 그 힘든 공부 안 해도 됐을까 생각했을 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 하늘 마음에 아들 시험 뒷바라지 못할까 싶어다. 공부하는 것은 아들이긴 하지만 암원 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은 정보는 공모해 다녔습니다. 요즘은 정보 싸움이라니 시험 준비 요령 좋은 학원 정보라도 지원해서 우리 아들한테 도검되고 싶었고 알아보면 시험 준비하는 아들이 있는 엄마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서로 시험 일정 공유도 하고 정보 나누며 친목회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 모임으로 자식들에게 별로 도움되진 못했었지만 엄마들한테는 그들의 도와됐습니다. 수험생 자식들을 두고 엄마들도 여러이 마음고생이 심함 기대 없는 기다림이라서 매일 시간이 가는 것이 느껴질 때도 압박이 크며 스트레스 받음 스한 지역을 놓고 볼 땐 내 살을 갈아 먹는 것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는 일이라서 맨발이 돼버야죠. 그런 상황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뉘는 게 생각보다 힘이 되는 일이며 게다가 전에 바쁘게 상갠 친구 하나도 없는지라 그런 엄마 모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더는 나갈 필요가 없었지만 그때 알고 지낸 엄마들과 여태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니 저로서는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된 셈이네요. 그렇게 알고 지내던 인연을 통해 저는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모임 엄마들 중 어떤 엄마가 자기 사촌 조카 딸이라며 웬 아까움을 데려왔어요. 인사해 오리 조카야. 이따가 같이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인사라도 지킬 경했거든. 괜찮지? 그럼 어느 아가씨가 참 몇 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진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에요. 어머, 한창 좋을 나이네. 남자친구는 있어요. 우리 조카가 워낙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었어. 사실 얘도 시험 준비를 오래 했거든. 교사야,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일해? 어머, 어쩐지 인상이 차분하고 참 한계 교사랑 딱 어울린다. 다른 엄마들이 이것저것 묻는 것을 들어보니 그 아가씨는 얼마 전 임용에 합격하여 초등학교 교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안 맞아. 효준이 이번에 연수 시작한다고 그랬나? 시험 합격한 지 얼마나 지났던 알아? 아직 한 달 안 됐지? 이세현, 장현수 반년만 하면 차 격죽 나오는 거지? 이거 정말 쉽지가 않다. 그 어려운 시험 합격했는데? 아직 다니는 실습이 있지만 효준이 엄마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차식 걱정은 없겠네요. 이제 시작인데 지난 3년 동안 마음 졸인 거 생각하면 이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대 효준이 엄마도 이제 아들 걱정 그만하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세요. 나중에 결혼하거나 손주 바보가 되기 전에 놀 시간이 없겠죠. 몇 년 동안 혼자서 놀아야 해요. 이제 여유가 많으니까 이전에 다녔던 봉사를 다시 해보고 싶네요.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던 효준이 엄마가 대단하다고 하셨네요. 나는 아이를 신경 쓰느라 바쁜데 자기는 보육원 봉사까지 다니고 있어서 착한 것 같아 좋네요. 그냥 애들 보는 것이 즐거워서 그게 가능한 거겠지요.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조카가 관심을 보이다가 봉사활동도 다니시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부러워요. 평소에 봉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험 준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가본 적이 없어요. 젊은이는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가본 적 없는 것이라서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회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좋으시면 봉사하러 갈 때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런 곳은 항상 일손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은데요. 정말 마음에 있다면 제가 따라갈게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아이들을 도와주는 곳에 갔다면 방문해서 높이 사다리를 타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좋아요. 주말에 함께 한번 가보자고요.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처음 보는 저 앞에서 싹싹한 이 말도 잘하고 봉사에도 관심이 있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일로 아이들을 켰는데도 힘들 것 같아서 주말에 봉사에 참가하는 마음이 정말 따뜻해 보여요. 그 이후로 저는 진경이와 함께 매주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우연한 만남이 길어진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쁘고 큰 아가씨가 아이들을 켰을 때 편하게 옆을 도와주고 무겁지 않게 다루니까 진정으로 괜찮았어요. 그렇게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해져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될 거라곤 상상 못했어요. 저는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핍이 많아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잘 키워주셨지만 빈자리는 늘 아쉬웠어요. 어머니가 가족처럼 참 편해요. 저희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고 밝고 곱게 자란 줄만 알았던 아까씨에게 그런 사연이 있다니 그 사정을 알게 된 뒤로는 더욱 제 딸을 갖고 더 살갑게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일찍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비슷한 사정이 있었고 어린애가 엄마 정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이 커졌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진경이를 딸처럼 대하며 잘해줬습니다. 남들에게는 못했던 얘기도 하고 제 아들깨기도 조금 나눴어요. 제가 너무 속에 쏟 앞에서 아이들 자랑을 많이 했는지 진경도 우리 아들을 내심 궁금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안 그래도 진경이가 여러모로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참에 두 아이를 소개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남녀 사이의 인연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싶어서. 인연을 기다리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서 함께 행복하길 바랐지만 그냥 아이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게 둔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정말 2년이 지나고 나서 두 사람은 실제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진경이가 이 기간 동안 시험 준비로 바쁜 나머지 연애를 제대로 못해온 것 같았는데 서로 비슷한 상황에서 만나 다행히도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아이가 연애를 시작한 후에는 나는 진경이와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달가운 친구가 아니라 며느리처럼 대하게 되었고 진경이도 나를 예비 시어머니처럼 잘 대해주는 걸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후에는 우리 집에도 자주 찾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더 바랄 것이 없어서 그런지 나는 이미 진경이를 며느리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니께서 두 채 집을 사셨다고 하셨네요. 그럴 만한 마음이 생겼을 텐데요. 어린 아들과 이사 다니는 게 힘들어서 평생 집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이루어져서 다행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영원히 불가능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어머니에게 평생 잘해야겠어요. 자기 행복하게 잘 살면 크게 부모님이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젊었을 적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이해해주는 진경이를 보며 나는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모르게 이것저것 대답해주는 것도 같네요. 다른 재산은 더 없으세요? 다른 재산, 그런 것은 왜 없어? 아, 그냥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궁금해서요. 아예 2층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빚을 갚으면 좋겠지? 다른 재산이 있을 게 뭐 있어? 내가 무슨 죄수가 된 셈이야? 이제 내 목표는 늙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노퇴준비하는 것뿐이야. 효도를 해줄 수 있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이제는 자식이 효도하여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걱정을 해주는 진경이를 보니 두 아이들이 결혼까지 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그 사건이 있었네요. 평소에 아들이 없을 때도 자주 온 진경이가 그날 집을 들른다며 하였는데
나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주 오던 사람들은 아닌데 어쩌다가 우리 아들 소식을 듣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서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왜 그렇게 찰길로 나가게 돼서 희초를 해준 건가 했지만 그냥 얘가 아래서 자란 것뿐이지. 나는 정말 해준 것도 없어. 겸손도 지나쳐야지. 요즘 아들이 돈을 벌어와서 이젠 아들 덕보는 생각만 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큰 데스크의 아들을 만나는 사람이 교사라고 할 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휴준이 엄마가 정말 욕심이 많으니 뭐 아들이 돈 벌어다 주면 교사라도 좀 나을 테니 여자들아 얼씨고 못 맞는 아랑 가질게. 변리사가 많이 번 돈 주면 솔직히 선짜리들이 많이 들어오겠지? 안 되는 말이야. 어떻게 며느리를 돈으로 사. 아이들이 잘 만나만지 어디야. 눈 좀 두 높여봐. 사실 내가 잘 아는 여자가 있어서 이래? 의사가 아니라니까 차라리 생각을 하려 하지 마. 제 아들이 변리사인 게 동네 아줌마들 난리 난다. 선짜리 소개해 준다 해도 더 날 이들이라고. 그런데 그걸 한데 진경이 진짜 제 앞에서 결혼 얘기를 꺼내. 내가 좋아하면 니들이 안 하겠지만 아직 반이나 만났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다니. 다른 엄마들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 않나 싶었어. 어머니, 우리가 결혼하면 어떨게 생각하시나요? 나야 뭐, 니들이 좋다면 환영이고. 결혼하고 싶으면 무슨 상관이야. 효진 씨도 좋아하고 둘 다 나이 있으니까 빨리 하면 좋을 듯. 효준이랑 얘기했어. 어머니한테 먼저 얘기해보려고. 어머니, 그럼 며느리로 좋으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못 받아들여서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은 안 돼서 그럴까봐 안심할 수 없었어요. 얼마 전에 집에 들어올 때 아버지께서 제가 인정받기 어려운다고 하셔서 어머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린아이를 가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집안에서 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죠. 교사와 변리사나 다 똑같은데 왜 직업이 문제일까요? 어머니가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을 알기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죠. 어머니, 저 용기 내서 휴진 씨에게 결혼 얘기를 해볼게요. 응원해 주세요. 그 이후로는 아들과 그 집에서 결혼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일정을 잡게 되었어요. 준비는 여자들이 좀 더 많지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왔지만 문제는 다른 쪽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도 진경이와 결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진경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부모님께 빚을 지고 싶지 않다며 어찌됐든 반반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말한 아이였어요. 그러나 결혼을 허락받자마자 검소하고 착한 며느리 모습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님, 제가 결혼하면 집은 해주실 거죠? 너희들이 반반 나눠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 그런 식이에요. 라며 부축받아 결혼을 시작하겠다고 주장했죠. 그거야. 결혼 생각도 안 하고 얘기 없이 바로 이야기하고. 사실 어머니가 못 도와주실 정도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크리스. 나도 여유가 별로 없어서 요즘 말고는 탈북이 없으니까 너도 알잖아요. 이 집 팔고 우리 신혼집을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곳도 집값이 많이 오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팔면 나도 어디가 있고 나도 아직 준비해야 하는데 어머니의 자식이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시세요? 설마 제가 내려치고 다 뺏겨버릴까봐 그러세요? 표준 씨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 많이 벌 거잖아요. 걱정 마시고 하나뿐인 자식 위로 투자하세요. 어머니는 항상 자식이 잘 되어야 부모의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잖아요. 라며 동정 어린 말투로 말했어요. 그래, 일단 나도 방법 좀 알아보자. 상견례 때 얘기를 나눌게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을 시집 주는 것이 맞아요. 당신이 직면한 일이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작정 걱정을 끼쳐드리기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세요. 가자고 노력할게요. 프라프타입스 하이진이 집 일을 맡고 혼수는 반반을 나눠서 하자. 돈 문제는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니까 상견례에서 얘기를 조율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상견례가 시작되었을 때 분란이 생겼어요.
집을 나눠놓고 혼수는 반반하자고 생각했었는데 예비 며느리는 반반을 거저 붙이고 싶은 모양이에요. 이게 패턴 합의하는데 잘 맞는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남편이 먼저 가면 상속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걱정하면 돼. 공동명의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머님도 알겠죠. 결혼하면 제가 아주 잘할 거예요.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돼. 저를 믿어주시죠. 어머님께서 잘 알겠죠. 사실 처음에는 그 얘기들이 악의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동안 혼자 고민한 후 기이 의도가 무엇일지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마음속 깊이 되돌아보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어쨌든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은 다 자녀를 위한 것이었는데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걔도 내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 내가 알던 아이가 맞는지 어떤 모습이 본 모습인지 헷갈려져서 그 아이의 생각을 아들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때까지도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을 때 여자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진경이 말을 듣고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죠. 고민하던 저는 결국 아들과 이야기를 해보기로 해서 아들에게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혹시 너 진경이랑 결혼 준비 관련해서 얘기해봤니? 걔가 집을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희들 혹시 나랑 같이 생각이니? 주입집은 반반하기로 했었는데 진경이가 그런 말을 했어. 그저 내게는 어렵게 시작하게 하지만 있고 좀 도와달라 그러던데. 혼수는 너들이 반발하게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지 많이 당황스러워 했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의심이 더 커졌고 아들에게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와 자기가 알고 있던 진경이가 너무 다르다며 놀라워했대요. 내가 알고 있는 진경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교사 월급이 적어서 맨날 힘든 것 같아. 그리고 명품을 좋아하고 나한테도 자꾸 사겠다고 해.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그 아이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그 아이는 내 앞에서는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알고 보니 아들에게는 사치로운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 사람은 성향이 다르니까 명품을 좋아한다고 해서 욕하는 건 아니지만 나와 아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을 줬어. 또한 아들에게는 반반하자고 하고 나한테는 자식이 위해서 집 해달라 그러는 등 다른 요구를 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사실 정경을 만난 것은 엄마 때문이었어. 엄마가 좋아해서 추천하라고 해서 정경을 만났지만 결혼을 하려는 생각은 아직 없었어. 그리고든 지금에야 아들이 진심으로 전해주는 내 생각을 알게 되니 머리가 마치 망치로 치인 듯한 느낌이었어. 아이가 솔직한 것 아니었고 엄마 생각을 하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더 심각해졌어. 생각해보니 정경이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내 집을 팔아 신혼집을 사달라고 하겠지만 생각이 들었어. 생각이 들며 그동안의 신뢰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실망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에 저는 홧김에 아들에게 들어왔던 선자리에 다 갈아 말했습니다. 거기서 진짜 누구를 만나기를 바라기보다 그냥 진경이를 떼어놓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리고 저는 진경이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집 문제 고민해보셨어요. 그래 고민해보니까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야겠다. 네가 반반 못해 오겠다. 네 나도 펼 수 있니? 너도 내 사정 뻔히 알잖니? 기왕이면 나도 더 좋은 며느리 보고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효준이 오늘 선보러 나갔어. 의사 아는 아가씨라 그러던데. 뭐 그 정도면 집은 못해와도 지들끼리 반반 결혼할 수 있겠지. 그러니 아들이 선을 보러 나갔다는 제 말에 진경이는 몇 분간을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충격에 뇌라도 얼어버린 것 같았죠. 어머니,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럼 내가 펼 수 있니? 그리고 효준이 얘기 들어보니까 너도 꽤 욕심이 있는 모양인데. 너도 나 말고 넉넉한 시댁에 시집 가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렸어요. 그쵸. 사실 저도 사정 있었어요. 제가 돈 욕심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랬어요. 사실 저 임시 교사해요. 아직 임용 학교 못했거든요. 임용 시험 준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결혼까지 하려면 여유가 없어서 어머니께 어쩔 수 없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내 청교사 아니면서 그동안 나를 속이는 것은 2년째다. 돈 많은 며느리를 원해서 그러는 줄 아시는 건지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그제서야 사실을 고백하는 거야? 솔직히 그것도 다 핑계처럼 들었지? 그럴 게면 애초에 정교사로 속이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변명이냐고 내 앞에서 말을 하는지 이동안 믿었던 아이에 대한 배신감에 머리가 아파.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다 같았어.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반반 못하겠다면 굳이 명의까지 공동으로 해달라는 말을 꺼냈을까? 하지만 그 아이는 화를 내는 내게 더 찔러박는 말을 하더라. 어머니, 이 동안 나를 잘 생각해봐. 돈 보고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아들 가지고 받으려 한다면서. 의사면들이 들으시면 어떡해. 기고만장해서 어머니 상대나 하겠어? 너 내가 적당히 넘어가려 했던 거 알아? 안 돼. 너랑 아주 인연을 제대로 잘 낳아내야겠다. 내가 그를 속였다며 빌어봐도 소용없는 채로 저를 냉정하게 대하는 그의 모습에 더 화가 나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내게 준 싸구려 선물까지도 모아서 집에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곤 했습니다. 당신의 결혼식에 찾아와서 큰 싸움을 벌일 거야? 혼자 행복하려 해도 안 돼.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닐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경찰을 부르고 해결했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은 끝난 줄 알았지만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소개팅을 하고 만난 여성과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운명이 어디서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자고 했을 때 정말로 서로를 좋아하는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와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안심했고 그들은 2년 동안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사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둘 다 전문직이어서 여유가 있어서 반반으로 결혼했어요. 아마 우리가 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의사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지만 덕분에 복이 넝쿨처럼 굴러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의사 며느리가 콧대가 높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순하고 착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은 예쁜 손까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바라는 게 없어요. 잘 살아가는 아들 부부 덕분에 호강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전에 그 인연을 이어붙이지 않았으면 어찌했을지 아찔하네요. 하지만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며 저도 남은 인생 돌다리로 걸어가 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